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물 박종현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저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오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또 갑작스럽게 일본이 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또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결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요즘 여러분들 저희 주간 전망소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도 미국 주식은 잘 나갔어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을 했고요. 6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 7월 말 FOMC에서 금리나 혹시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이 그 의회, 상원, 하원, 증언에 나설 때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그 중국 증시 조금 안 좋았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고용지표 잘 나온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보다 더 낮춰진 부분에다가 또 이 무역 협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난항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커지면서 상해 증시 좀 하락폭을 키웠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조정 압력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지난 한 주 내내 이 경제 뉴스를 장식했던 일본이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까지도 향후에 생산 차질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약세를 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순매수 규모가 좀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샀는지를 보니까 지난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어요. 결국은 일본의 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좀 반도체 업계에 그 호재가 있었던 게 디램 가격이 지금 2017년 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디램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본의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 이 생산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이 제품 단가 인상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 관련된 반도체 주가는 상승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만약에 이 일본과의 그런 갈등이 아주 장기화되지 않고 일정 부분 반도체의 재고가 소진되는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고 다시 이 소재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정말로 아주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 올라오는 거, 뭐 이거 상당히 단계에 그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이 일본과의 향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략 물자, 이 핵심 소재에 수출할 때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아니면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일본도 우리 반도체를 수입해다가 그 다음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 일본의 참의원 선거까지는 다소간 좀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정당의 지지도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뭔가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7월 말 참의원 선거까지는 다소 부담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다소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전망이고, 그런 전망들을 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오히려 재고 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미국채 금리를 보면은 6월 말 고용지표가 6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당초 7월 말에 50bp까지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25bp로 조정이 되면서 그 전주에 미국채 2년짜리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단기 쪽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고, 반면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난주에 한 9bp 가깝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6월 달에 미국의 그 CPI 물가 상승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까지 인하한다? 이러면 결국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니까 장기 쪽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건 좀 어렵지 않냐? 뭐 지금 이런 그 예상들, 지금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보면 1.93%까지 하락했던 게 지금 2.12. 보시면은 저점 대비로는 거의 지금 20bp 정도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세가 뭐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채 시장이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이제 과하게 선반영했던 부분들, 특히 50bp 인하까지도 선반영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되돌리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려면 미국 경제가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파른 금리 하락의 뭐 반등 정도를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리 상세가 이어지기보다는 현재 수준 정도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국내 금리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국내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부담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만한 펀더멘탈 여건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조금 긍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지난주에 주간 전망소 할 때도 이제 2020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쩌면 기준금리 결정보다 최저임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노동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했었고, 사용자 측은 이제 8,000원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2.9% 인상에 그친 8,590원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2.9%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연간으로는 낮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의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이 국내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충정 어린 분석들에 좀 귀를 기울였지 않나 싶고요. 지난주에 제가 중간전망소에 이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또 뭐 몇몇 구독자분들은 다소 조금 비판의 글도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특히 2018년도에 16%, 2019년도에 10.9%, 거의 2년 동안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의 최저임금의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번에 결정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우려들이 좀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좀 결정이 됐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진행된 최저임금의 상승 부분이 아직도 국내 경제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연착륙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 살펴보면 이미 전주에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터라서 지난주에는 다소 조금의 되돌림이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적으로 반영하면서 1170원, 환율이 1180원 다시 육박하는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 유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벌써 어느새 유가가 다시 한 60불에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때 51불까지 하락했다가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원유 재고가 감소한 모습들, 또 오펙 국가들이 감산 연장한 부분들, 또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감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유가의 반등을 좀 이끌어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역시 60불 이상을 뻗어 나가려면 이제 수요 회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해 보이죠. 역시 60불을 균형으로 해서 유가는 또 새로운 박스권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큰 변화 없었고요. 비트코인도 주간 단위는 큰 변화 없었는데, 지난주에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트위터 많이 언급하는데, 지난주에는 급기야 이제 비트코인하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에 대해서도 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그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달러가 제일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상당히 이제 이중적인데요. 트럼프는 최근에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통화에 위협을 받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제일 믿을만한 화폐야, 하지만 달러화가 강해지는 건 싫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트위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뭐가 있을까? 위안화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불안을 생각해 보면, 위안화가 이 달러화의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참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유로화, 파운드화가 그럴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이미 게임이 끝났죠. 달러화만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 이 달러화라고 하는 기축통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기존의 전통 그 통화가 아니라 어쩌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해서 이렇게 특별히 코멘트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화폐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뒤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가 엄청난 마케팅을 해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게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뭔가 대중화되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되었다. 이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은 홍보 수단이 없겠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이 트위터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그리고 주요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 동안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이 뭐냐면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중요도를 한번 본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다음 한 주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는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올해 수정 경제 전망치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상단 기준으로 2.5, 우리는 1.75, 그래서 지금 75bp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금리를 다시 25bp 내린다면 다시 이제 역전 폭이 100bp 벌어지죠.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에서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거 확인하고 8월에 금리를 내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결정했다, 뭐 속된 말로 광이라도 팔려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당초 2.5%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S&P가 우리나라 성장률 2.4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0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너무 낮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 초반대 정도 성장이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2.5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낮추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어쩌면 8월보다는 7월이 좀 시기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저희 구독자들 중에 몇 분은 저에게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시죠. 뭐 가장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지금 금리 인하해서 경제가 좋아지냐,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모든 정책은 이른바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좋기만 한 정책이 없어요. 역시 마냥 나쁘기만 한 정책도 없고요. 어떠한 정책을 폈었을 때 그 정책이 주는 득과 실을 비교해야 되고, 득이 실보다 크다면 비록 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겠죠.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슨 뭐 효과가 있냐? 그냥 부정적인 것만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금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종의 체온계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제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주는 체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금리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고 경제 성장세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금리도 낮춰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행군 해보셨을 텐데, 뭐 행군하면 밤새 걷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몸이 당장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무거운 군장을 들고 행군을 지속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친구가 쓰러지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군장에 무게를 좀 줄여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친구의 군장의 무게를 줄여준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짐을 지는 게
이 행군하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금리를 이런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1.75라는 기준금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보다 좀 더 낮은 1.5%를 가져가는 게 조금은 부담이 덜 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어떤 체력의 수준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주고 높여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낮춰줬을 때 전혀 부담은 없냐? 또 많이 우려하시는 게 내외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들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은 별로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가 사상 최고치이고요. 최근에 뭐 미국하고 금리차 역전폭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해외로 자금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국내로 자금을 싸들고 들어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금리 차는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물 환율보다는 선물 환율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화를 들고 와서 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고 원화 채권 투자하고 또 동시에 선물환을 매수해서 나중에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요 계약까지 다 체결해 놓으면 선물환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냥 달러를 팔았다가 나중에 되사는 요 과정에서만 그냥 큰 돈을 벌고 시작을 합니다. 그 돈이 금리차에 의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른바 재정거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 싸들고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그런 현재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구조상에서는 내금리차가 역전폭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은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걱정할 바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부동산은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뭐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은 뭐 여전히 하락세인데요. 최근에 서울, 특히 강남 쪽의 부동산 가격은 보면 상당히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KB 부동산 통계 정보인데요. 자, 데이터가 처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는데요. 자, 보시면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승세를 지금 3주 연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강남권 중심으로는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전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지연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 쪽은 아직은 일부 뭐 전체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라기보다는 특정한 지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뭐 규제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미시적인 대책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금통이 금리 인하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뭐 다음 주에 금리 인하 예상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8월에는 인하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나타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이제 중국 데이터인데요.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한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좀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2분기 GDP가 월요일날 나옵니다. 지금 전분기가 6.4%였는데 이번 2분기는 6.2%로 이제 하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또 중국 성장률이 안 높게 나온다면 이건 또 뭐 국내 금융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산 투자 같이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 중국 경제 지표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소매 판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쟁점 사항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지금 추경안 국내에서 이제 국회에 이제 의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는 아마 주말 넘어가서 다음 주인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맞물려가지고 추경안을 조금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사 통과될지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번 추경안에는 조금 뭔가 선심성 그런 뭐 재원들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저도 조금은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추경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우리가 정책 공조, 팔리시 믹스 차원에서 보면 다음 주에 금리도 인하해주고 추경도 해줘야 어쨌든 심리적인 차원에서라도 뭔가 정부도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이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심리가 좋아지면 어쨌든 간에 경제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최저임금 그래도 낮은 수준에서 지금 이제 결정이 됐고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하고 추경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저의 이 소박한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건승하시고 더욱더 또 좋은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